자, 제 고향 광주에 지금 민주당 최고위 지명직 최고위원이 송갑석이 있죠. 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아니지만 광주의 국회의원들 뭐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죠. 뭐. 민영배도 있으니까. 근데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광주 사람이 아니래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심지어 5.18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아니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한테 총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전투적이고 더 선명하고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근데 국회의원만 되면은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다니까.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긴 합니다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 무슨 총학생회장 출신이네 뭐네 국회의원만 되고 한 재선만 되면은 이것들이 윤석열하고 똑같아지는 느낌? 물론 본인도 억울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광주 사람들은 안 그런데 광주 사람들과 광주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거예요. 지들끼리 짬짬이 먹고 패거리 정치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이재명과 싸우고. 그래서 그런 수박짓 하는 사람들 지역구에 출마해버릴까 생각을 했었다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누가요? 그런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광주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 정도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주말에 저번에 내가 집회 중계하던 날 한쪽에서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기아 야구를 틀어놓고 있는데 기아 야구장보다 촛불 행동의 서울 집회가 숫자가 더 적은 거야. 나는 야구 보는 사람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까 싶은 거예요. 광주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거죠. 옛날에 야구장 가면 목포의 눈물 불렀거든요. 지금 안 불러요. 그런 한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인 거야. 그래서 송갑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합니다. 밑밥 존나 깔았네. 난 답답한 게 저런 사람들이에요. 송갑석이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간 지나고 났을 때 굉장히 촉망받는 이를테면 광주 전남이 유망주였던. 근데 기득권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언론이 나는 게 송갑석이 윤석열 비판했던 언론은 나 사실 한 번도 헤드라인에 본 적이 없고. 2만 명이 대학생위원장 징계하라. 정상적 땅인가? 저건 뭐냐면 대학생위원장 나는 뭐 일면식도 없는 친구인데 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비판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각 지역 대학생위원장들의 다 찬성을 못 얻었다.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양소영 전국 대학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송갑석이. 그러니까 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게 그러면 송갑석 의원은 정상적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힘은 민심을 모르는데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명이나 양소영 전국 대학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걸 요구를 했다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하라, 뭐 징계하라 이런 의견이 2만 명에 달했습니까? 그것과 달리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폴리뉴스와 에브리뉴스가 에브리 CNR에 의뢰를 해서 서울 지하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5월 29일 30일 이틀간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해서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했고
9.3%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 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목소리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78.4%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서 혁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혁신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4.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가까운 겁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송갑석 의원이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을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 대학생 지금 양소영이라는 이 대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대학생과 청년권리당원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처음에 그 본인이 대학생위원회에 들어있지만 김남국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들어갔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로는 이제 당에서는 문제 없다는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는 이제 조사에 어떤 뭐 본인은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키울 거는 아니죠. 그런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SBS의 우파 성향의 진행자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나중에 당의 공보단에서 그거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라고 해명까지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을 만든다면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과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걸까요? 이미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이런 수박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저 대학생위원장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전해철 찾아갔다는 이야기 아까 화면에 보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도 그 악의적으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버리더만 이재명 대표 측근이 양소영 위원장 만나가지고 자제하라고 뭐 이렇게 좀 압박했다. 사실은 내용은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이재명 대표가 양소영 위원장을 좀 되게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라고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 당원들, 젊은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걸 압박으로 언론에 나와요. 그걸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나요? 지금 이게 그 양소영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뭐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를 비판했다고 해서 비명계인가라는 말부터가 프레임화 시키는 거죠. 저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비명계 의원들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양 위원장이 울먹이면서 찾아왔다라고 말한 거는 유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다. 전해철 의원을 찾아가 면담한 건 맞지만 도움을 요청했다기보다 혁신기구의 청년위원들이 많이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전해철이 당대표인가요 지금? 전해철이 아예 생판 몰랐다면 전해철 의원실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전해철 의원이 양소영이 나한테 울먹이면서 찾아왔다 이 말을 실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가요? 전 총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매겼네. 아니 그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공개를 하면 어떡해. 그건 뭐냐면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양소영이라고 하는 대학생위원장을 이재명 측에서 탄압한다더라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공개해버리는 그 비매너라고 해야 돼. 뭐 비열하다 그래야 돼. 넘어가시고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지만 그 송갑석이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내려놓고 혁신위원한테 정권 줘라 이런 거거든요. 여론조사에 나왔어 지금. 이재명 대표 혁신위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한테 한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확대시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이퀄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 혁신위를 구성하고 주도해야 된다가 72.5. 이재명 대표 사퇴 비대위 전환한다가 9.3밖에 안 됩니다. 아까 갤럽의 선호하는 정치인 사실상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민심에 반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지지층이 등을 돌려요. 나중에 총선 돼도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제 그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손을 떼. 그 정권을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혁신을 해갖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고 쳐. 그럼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같은 거를 임명하는 상황이 되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상황이 되죠. 그건 한 묶음일 테니까. 그럼 공천도 개혁 공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윤석열보다 니들이 더 꼴보기 싫어가 돼버려요. 망가는 길인 거죠. 민심은 따라가야 되라고 있는 거예요. 전 그 민심이 모든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의 민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부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때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어떻게 막을 거고 좋은 경제 상황 지금 이따위인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겁니까? 자, 어쨌건 송갑석. 야, 광주 정도 되면요.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윤석열과는 못 싸우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이슈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터집니다.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서 조수진이 저런 게 연루되어 있는 보도가 터져요. 근데 이게 지금 김성태와 배상현 이 두 사람한테 합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검찰 수사에도 이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하니까 이 후원금을 뱉었다는 게 저는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500만 원씩 후원 받는 거 이거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뱉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혹, 이거 지금 다루는 시간 아니고, 조수진,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김연아, 이번에 송치됐다고까지 나왔었죠? 저거 공천 미끼로 돈 봉투 받은 사건이에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을 친하다고 해서 송영길은 비판하는데 왜 송갑석은 이거 비판 안 해? 다음, 김남국을 그렇게까지 깠는데 왜 허은하는 비판 안 해? 이해충돌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고 불법이 없는데 왜 김남국만 비판해?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허은하 의원실에 계속 방문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로비를 받아서 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합법화 법안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그 다음 오늘 또 나온 거죠. 경찰이 황보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한 건데 저것도 똑같아요. 김연아하고 돈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요. 호재가 널려 있는데도 안 해.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저런 이야기하면 언론이 써줘요.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부를 까는 2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언론이 득달같이 써주지. 이게 문제 아니냐고요.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국민의힘 지지자 하는 사람 말고 역대로 중도 지지자가 많다고들 해요. 사실은 아니지. 성향은 분명히 유전자는 있지. 샤이로 숨어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하는데 그 속에는 원래 보수 지지자인 사람, 샤이 보수하고 내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죠. 개혁적 진보가 섞여 있으면서 중도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60% 나오는 이유는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잘 싸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새끼들을 보니까 내부 총질만 하고 자빠졌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런 경우 간혹 보실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윤석열이랑 열심히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싸우잖아요. 진영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떠납니다. 윤석열과 싸우는 놈들한테만 박수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김남국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거라는 거 누구나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그냥 다 내쳐버릴 거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랑 싸워야 될 때 아닙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탄핵 발의할 수 있을 만큼 의석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슈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국민들이 우리한테 그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왜 대책에 못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집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송영길 전당대회, 김남국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전에 있었고 그 전에 또 있었지. 노웅래 의원 건. 이 흐름 안에 있잖아요. 근데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 이거 정치 기획 사건이야, 정치 보복 사건이야, 조작 사건이야가 아니라 너 왜 범죄 저질렀어 하고 내부에서 칼을 들이대. 그렇게 해서 탈당한 게 김남국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획하고 조작한 각종 기획 사건을 갖고 너 잘못했구나. 얘를 잘라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인드. 이것은 전쟁터거든요. 흠집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흠집은 정말 티끌과도 같은 거야. 그런데 저쪽 적과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 사선에 서가지고 그 전선에서 적한테 총을 들이대는 거야. 그걸 쏴버리기도 해. 정상입니까? 그 기획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이런 짓 할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서울에 사는 수도권의 모 의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윤미향 건 같은 걸로 한번 던지지. 그러면 당신 출당해야 돼,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 아니냐고요. 초장에 잡아야 되는 게 10개월 남았어요, 총선. 기획 사건 내가 봤을 때 최소 5개 이상 터져요. 나는 죽어났다고 봐야지. 방어하느라고. 그러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김남국 건에서도 초반에 그거 터졌을 때 댓글창에 달리는 사람도 있었어. 김남국 실드 치지 마라. 내가 반문한 거 아니야. 김남국이 돈을 벌어서 문제예요? 코인을 한 게 문제예요? 그 맥락에 들어있다고요. 잘못이 아니라 명백하게 비리 사건 수십억 받아먹은 사건이 확실하지만 않다면 작은 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민주당 정체의 이미지 나쁘게 하는 기획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수박들은 나와가지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자빠졌다. 총선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즉 권리당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기면 당신들은 어떤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선거는 바람이에요. 민주당이 신나가지고 선거하면 이겨보겠다. 지금 윤석열이 뭐 역대급으로 못하는 바람에 선거 질게 예상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은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적과 내통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맥락이라는 걸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을 살을 도려내야 돼. 뭐 어떻게 하면서 민주당 쇄신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진짜 민주당의 혁신은 당신들 도려내는 거야. 똥 묻은 개들이랑 싸우려면 내 몸에도 똥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 내 몸에는 안 묻히고 조금 묻은 사람들 다 걸러내겠다고 나는 깨끗한 척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이라도 내부 총질 그만하고 윤석열과 싸웁시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도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내부 총질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친애하는 송갑석 의원이 2만 명 당원을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하는 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 2만 명이면요. 송갑석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거든요.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요. 그 숫자를 저런 식으로 한 방에 밀어버리나? 대학생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을 막 심하게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어떤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표현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다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왜 당원과 싸우려고 해요? 본인은 피자 코스프레 하는데 대학생위원장은 당직을 맡고 있는 간부잖아요.
일반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원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시라고요. 내가 알고 있기에 그 당원들이 토론 요청했는데 응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미 대학생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쌩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자 코스프레는 하고 있고. 아니 대학생이라는 게 무슨 맞는 키 이런 거예요? 난 대학생위원장이니까 오냐 떠받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같으면요. 지금 대학생위원장들 보면 나이들 되게 많아. 옛날 같으면 김민석 같은 사람들 감옥 갈 때 나이가 23, 4 그래요. 전두환이랑 싸우다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도- 당원들이 뭔가 시정해달라고 하면 토론에서 설득시키면 되잖아. 왜 징징거리고 그래? 이 사람도 지금 대학생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30살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현역 대학생은 아닌 거죠. 어쨌건 그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요. 민주당이 진짜 혁신이 뭐겠어요? 민주당은 어차피 국민의힘보다 실력은 있어요. 법안 만들고 하는 거.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당이냐 부자를 위한 당이냐 해서 이미 실력은 판가름 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법 발의하는 거 봐도. 문제는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기 윤석열이 그냥 독재하는 놈이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지지율은 0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그저 정치적인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윤석열 잘한다고 하는 사람 빼고 나면 국민적 지지율은 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동조하고 있다면 진짜 민주당의 혁신은 그런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윤석열은 무서워서 못 싸우겠고 민주당은 만만하고 민주당 내에서 내부 총질을 해야 신문에 나오니까 이건 고질병이야. 도려내야 된다고. 지역 관리 조금 잘해갖고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권이 도래를 했는데도 찍소리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내가 그랬지. 180석 얻고 나서 그 숫자가 일제히 윤석열 공격하고 국민의힘 공격했으면 정권 뺏겼겠어요? 그래서 그 개혁적인 사람들 몇 명 모아갖고 철험회 만들었더니 철험회 공격하고 있어. 닭대가리입니까? 민주당 총선 지면 당신들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좋아. 민주당만 똘똘 뭉쳐서 대의원제 없애. 그게 뭐라고? 지금 비명계 갖고 있는 짓이 뭔데? 대의원제는 없애면 안 된다. 사사건건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아젠다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총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분노해야지. 이놈들은 공천하면 안 된다로 분노를 해야죠. 윤석열과 싸워야 될 때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이거 잘라내야죠. 근데 방법이 없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총선 때 경선 때 투표권 행사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경선 때 그 수박을 잘라낼 수 있으려면 당원 가입하셔야 돼요. 밖에서 콩나라 판단하지 마시고. 공천 학살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에 가입해 주세요. 월 1,000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